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콕 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고 있죠. 세상을 꼬집는 시선, 새꼬시. 요즘 5G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5 시대 열린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런 말들인데요. 지금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 LT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이 5G 폰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뉴스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만들어서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이걸 반려하고 요금제 다시 만들어 와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정부가 통신사 요금제 반려한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5G는 또 뭐고 우리 생활 어떻게 바꾸고 또 5G 요금제를 놓고는 어떤 갈등이 있는 걸까요? 민생 전문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 네. 프랜차이즈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됐는데 네. 5G 문제까지 전문가세요? 저희는 오로지 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 없는 세상, 그 고통과 부담이 없는 세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염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 이제 통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5G 기술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5세대라는 건데 예. 제너레이션을 써가지고요. 예. 국민 입장에서는 LTE도 충분히 빠른데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세대 LTE보다 20배에서 알겠습니다. 100배가 빠르다 이런 거 그 얘기 저희가 조금 이따 이어가고요. 예. 지금부터 안진걸 소장과 함께 5G 그리고 5G 요금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5G 요금제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5G 요금제와 통신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MBC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근데 샵 8001번 아닌가요, 저희? 네, 샵 800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의견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5G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이게 G, 이 통신사에서 출시하는 서비스 항상 G가 붙는데요. 네. 이게 뭐죠? 왜 G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션, 아, 세대, 일종의 이제 예. 기술 진보나 변화에 네. 따른 예. 세대 구분입니다. 1세대는 예. 1984년도쯤에 벽돌폰이라 해서 아. 큰 이동통신 음성만 가능하던 거 있었잖아요. 예. 2세대는 이른바 이제 우리 폴더폰을 많이 갖고 다니셨잖아요. 아, 폴더폰 때. 음성도 예. 되고 네. 좀 문자도 되고. 예. 3세대가 이제 여기서부터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아하. 데이터 통신도 되고. 예. 4세대가 이제 LTE. 아. 최근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 그래서 훨씬 빨라졌고 또 데이터 네. 전용 요금제. 네. 그래서 다 최소 지금 33,000원 요금제를 쓰시면 예. 1.2기가 정도를 제공받는 건데 네, 네. 그 전에는 근데 이 세대 구분은 이제 기술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 1세대가 벽돌폰, 2세대가 그렇습니다. 폴더폰, 3세대가 스마트폰 시작, 네. 4세대가 더 빨라진 LTE. 스마트폰 예. LTE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저는 LTE 이 말이 뭐의 약자인가 했는데 이게 롱텀 에볼루션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른 전문가들이 붙여준 이름도 아니고 통신사 스스로 이렇게 장기적 진화 예.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게 좀 쑥스러운 일 아닌가. 아무튼 네. 통신 관련된 용어들은 예.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이제 쓰들어갑니다. 근데 예. 이제 여기서 저희는 민생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예. 예. 자, 처음에 우리 투지폰 쓸 때까지는 기본 요금이 12,000원 요금에 그렇습니다. 음성이나 문자를 쓰면 과금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 예. 자, 3G로 가면서 예. 갑자기 정액 요금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제출된 요금이 35455 요금제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부가세까지 하면 4만 5만 원, 6만 원대 요금제인데 예. 그때 그러면서 대부분 또 대리점이라든지 판매점 통해서 고가 요금제로 예. 예를 들면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주는 방식이라든지 예. 또는 요금 할인에 더해준다는 방식으로 고가 요금제로 유도를 합니다. 예. 근데 3G, 4G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요금이 급등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3G 때 보면 5 요금제 이상이 절반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LTE 때도 52, 예. 62 요금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부가세하면 6만 원, 7만 원대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씩 올라왔네요. 52 요금제, 예. 62 요금제 가입이 유도됐습니다. 맞아요. 예. 자, 이번에 5G 예. 왜 정부에서 퇴짜를 놨겠습니까? 왜 놓은 겁니까?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SK텔레콤이 예.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SK텔레콤은 요금 인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재밌는 게 SK텔레콤은 정부에서 요금 인가를 받아야 되고 다른 두 통신사 KT랑 LG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죠. 그 신고도 하더라도 신고가 적정한지 검토해서 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왜 SK텔레콤만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KT가 이제 따라온다. 지금 일부 극단적 시장 숭배주자들은 민간 대기업이니까 무조건 맡겨라 그러잖아요. 근데 통신 서비스는 그냥 민간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세사업자만 할 수가 있고 전파나 주파수는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고 그동안 전화국이라는 막대한 우리 인프라를 우리 국내 세금으로 깔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 서비스 그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겠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생존 수단, 노동 수단, 생활 수단이잖아요. 그럼요. 지갑 놔두고 갈 때 이제 가지러 안 가요. 근데 스마트폰 놔두고 왔다 그러면 재빨리 가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허가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맞습니다. 게 저랑 안진걸 소장님이랑 우리 통신사 하나 차리자. 그래서 오늘부터 통신 사업 하자. 근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우리가 그 치킨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둘이서. 그런데 이건 못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망하겠지만. 이것은 아주 특수한 공공 서비스라는 게 이미 법에 전기통신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정부가 요금을 그 서비스의 공공성과 중대성 때문에 SK텔레콤이 시장지배 사업자인데 혹시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까 봐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가를 받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그 요금 인가제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계속 이걸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걸 결사 반대한 이유가 이번에 효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는 통신사 특히 SK텔레콤이 내는 요금제를 그냥 거의 거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는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문제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계산 안 하고 비판했지만 오늘 건 칭찬해 줘야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반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에 최초로 이례적으로 반려했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제도를 통신사가 없애려고 싶었는데 그걸 지키신 분 중에 한 분이 안진걸 소장님입니까? 저희가 계속 참여연대 시절부터 지금 이제 참여연대를 그만뒀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제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효과가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으면 SK텔레콤이 이번에 냈다고 하는 요금제가 최소 요금제가 7, 8만 원이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5G 서비스에는 LTE보다 최소 20배에서 100배가 빠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스피드, 그다음에 대용량의 처리, 그다음에 저지연, 지연이 거의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 서비스, 증강현실 서비스 등 사물 인터넷 등 엄청난 진화를 한다는 건데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까지 다 결부돼서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된다니까. 뭐 당연히 좋겠죠.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0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좋은데 결국은 요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민생한테 항상 필요하다. 근데 최소 요금제가 7, 8만 원, 그다음에 9만 원, 11만 원대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발생하잖아요. 아니 지금 LTE 요금제도 3만 원대 요금제가 있는데 그래서 1.2, 3기가 주고 있는데 일면 우리가 선택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세요. 9404번님이 빠른 속도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폰들이 5G라는 이유로 비싸게 받을까 걱정됩니다. 3, 4만 원 정도 기본 요금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99번님 5G 요금이 비싼가 보네요. 초기 기술 개발 등 많은 비용이 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너무 많은 이익 가져갈 생각만 하는 건 아닐까요? 적절한 요금 체계를 정부가 잘 조정하길 바랍니다. 한편 또 0048번님은 통신사에서 보내셨나? 5G 요금 10만 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와, 10만 원은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통신사에서 보내셨나라고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요.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99님이나 0048님의 의견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이런 통신사가 큰 돈을 들인 건 맞고 5G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출시는 3월 말이 될지 4월 초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최근에 예를 들면 KT가 저번에도 우리가 설명드렸는데 해외 로밍 요금, 국내 요금이랑 똑같이 맞췄습니다. 거의 뭐 엄청난 할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 맞거든요. 다만 정말로 엄청난 큰 돈을 들였느냐. 이미 그 통신사들이 기본 서비스를 하면 관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신사들의 반론은 이런 거죠. 5G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치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통신비도 못 올리게 하고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받고 그래서 영업이익도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제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번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요금이 올라오지 않았냐. 예. 이 정도가 아마 통신사에서 내놓는 반론인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돈을 많이 들였다고 했는데 막대한 돈을 들였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를 들였는지 정확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LTE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지하의 관로라든지 통신사 저번에 중계기요? 화재 났던 것처럼 일종의 그 통신국들 그다음에 그것들이 지하 관로를 통해서 광 케이블이 깔려 있고 그렇죠. 그게 기지국으로 갑니다. 뭐 집이나 건물마다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건물 옥상에 보면 있잖아요. 막 안테나들 엄청 꽂아져 있는 거. 자, 거기서 이미 인프라 다 깔려 있고요. 5G 서비스는 기지국에서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안에 있는 케이블도 다 바꾸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신 장비는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5G 전용 스마트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돈을 많이 쓰긴 썼지만 스마트 3세대나 4세대 때처럼 많이 돈을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한 사당 7조 원 안팎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LTE까지 서비스 깔 때는. 그래요? 지금 이미 그 깔려져 있는 데에서 통신 장비 일부를 교체해서 5G 용량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각 사당 1조 원 안팎 정도를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밝히질 않으니까. 3G, 4G 넘어갈 때는 케이블 자체를 다 바꿨어요. 그때는? 다 이제 관로에다 광 케이블도 깔아서 왜냐면 용량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번엔 케이블은 안 바꿨다. 7조 원 안팎 정도가 든 것으로 추정이 돼요. 많이 썼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LTE 요금이 비싸게 나온 겁니다. 5.25 요금제, 6.25 요금제, 7.25 요금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여기서 그 돈을 얼마 썼느냐 예전보다는 분명히 못 썼다는 거고 실제로 통신 3사가 올해 얼마나 이걸 설비 투자라고 그러는데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할 건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동안 통신 3사는 3.5조에서 4조라는 엄청난 이익을 거둬왔습니다. 이걸 3사 평균으로 하면 1사당 1.3조쯤 되죠. 우리나라 모든 재벌 대기업을 통틀어서요.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은 3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LG하고 SKT는 자기 계열사에 또 1조가 넘는 계열사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준 건 사실인데 워낙 애초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3.4조쯤입니다. 한 사당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사당 1.1조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감이 안 잡히잖아요. 유명한 무슨 유제품 회사의 매출이 1.5조에 불과합니다. 그 유명한 유제품 회사 뭐 갑을 문제 일으켰던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매출이 1.5조인데 여기는 영업이익이 지금 1.5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초과 참여연대 분석에 하면 SK텔레콤만 한 20조 정도의 초과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몇 년 동안 누적된 게 10년 동안만 한 10년 안팎 동안 20조를 초과 이익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5G 요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준비해 돈을 좀 썼다 하더라도 요금을 안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3만 원대에서 1.23기가를 주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3만 원대에 한 몇 기가를 또 쓸 수 있게 저가 요금제 내놔라는 거죠. 근데 그 저가 요금제에 대한 통신사의 반론은 이런 거예요. 5G 기술이 이게 구조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3, 4만 원짜리 요금제 출시해서 한 1, 2기가 뭐 이렇게 줘봤자 이건 예를 들어 뭐 프로야구 한번 보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금제가 의미가 없다라는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더 주면 되잖아요. 1, 2기가 아니고 지금 7만 원, 9만 원, 11만 원, 7, 8만 원대, 9만 원대, 11만 원대를 내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꼼수가 저가 요금제, 중저가 요금제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 요금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무제한 요금제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니까 무제한 요금제를 쓰게 되면 소비자한테 유리하겠죠. 5G 서비스 출시돼 갖고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초연결 상태에서 대용량을 팡팡 쓸 수가 있는 거죠. 한 달에 수십 기가 아니라 수백 기가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만 원이나 20만 원, 30만 원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G 서비스가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중저가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저가를 못 쓰니까 재앙이 되는 것이고 고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 현재 지금 저희가 4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평균 데이터 장량이 8기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서비스. 저는 한 달에 2기가밖에 안 쓰는데. 저도 많이 안 씁니다. 저도 1.3기가인가를 쓰고 나중에 속도 느려지는 거 쓰는데 근데 속도 느려질 때 속이 터져가지고 요금제를 상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5G 너무 좋다. 다만 저가에서도 좀 충분히 쓰는 요금제를 내놔라.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들 위해서 데이터
그 무제한 예. 요금제도 내놔라.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선택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7만 원 요금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2만 원대나 3만 원대 요금 가입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예. 요금제나 경제 상황에 맞게. 근데 아예 7, 8만 원 이상이면 그 이하는 아예 가입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5G 요금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3G 때도 그랬고 4G 때도 우리나라 통신 요금제의 고질적인 문제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가 요금제에 비해서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혜택이 지나치게 적어서 사실상은 저가 요금제 쓰는 사람이 고가 요금제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잖아요. 이건 이미 과기정통부라든지 참여연대든 시민단체 오랫동안 지적했는데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예를 들면 요금 차이는 3만 원대하고 뭐 한 7, 8만 원대로 이렇게 예. 요즘 무제한 요금제 구간이 예를 들면 7, 8만 원대 뭐 속도 좀 늦어진다든지 해도 7, 8만 원대가 내려와 있잖아요. 8만 원, 9만 원대면 아예 속도 늦어지지 않는 요금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옛날에 무제한 요금제 아주 비싼 데 쓰고 계신 분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요금제를 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요금제 전체 하향이 됐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안 옮기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만 원 안팎 정도 싸졌으니까 옮기시라는 거고 무려 66배 차이가 납니다. 요금 차이는 두세 배인데 데이터 사용은 66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저가 요금제를 완전 차별해서 고가 요금제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해외도 보면 2만 원이나 3만 원으로 막 10기가 안팎을 쓸 수 있는 요금제가 많이 출시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그런데 우리는 3만 원, 4만 원만 내도 거의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들어놓고 다 5만 원, 6만 원 이상을 안내하고 실제 지금 저희가 요금제 구성도 보면 우리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다 고가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가 오히려 최근에 2인 이상 가구 통신비가 줄어들다 더 늘어났습니다. 2인 이상 가구 17만 원인데요.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3, 4인 가구면 3, 40만 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줄여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교육비, 주급, 의료비 나머지 비용도 엄청 과도한데. 8320번님이요. 학교 가면서 듣는 학생입니다. 지금 요금제도 비싸서 부모님이 핸드폰 없애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5G 바뀌면 학생들은 어떻게 쓸까요? 부담돼서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뭐 5G가 상용화된다 해서 다 5G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LTE도 충분히 빠르니까 이걸 고수하면서 더 요금을 내려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옮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분명히 이제 5G 전용 요금제 나오고 5G 요금 나오면서 점점 그쪽으로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다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할 거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신비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G 서비스의 희망이 절망과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과 함께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